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26만원이고요. 횟수 플러스 3만원입니다. 진짜 욕심 많이 줄였습니다. 아, 하루에 뭐 100만원씩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그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끊어주고 다시 여기서 그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포커 게임 할 때 어떤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그 배팅 금액이 많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 확률적으로 조금 유리하다 싶을 때, 이럴 때 승부를 걸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확률이 제대로 맞아졌을 때, 운이 좀 따라줬을 때, 이럴 때 한 단계 그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될 때 정말 이게 맞다 싶어서 승부 봐야 될 때는 확 지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관련주 승부를 걸었는데 지금 안 후보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안 후보님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대당 쪽이 지금 워낙 혼탁하게 정말 이번 대선만큼 좀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의 대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양쪽 후보가 녹취록 공개, 욕설 공개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안 좋은 일이라도 그쪽에 자꾸 언급이 되면 둘이서 막 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눈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을 꼭 뽑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덜 나쁜 놈 뽑자, 이런 분위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둘 다 아닌데. 그래서 이쪽 때문에 괜찮은 후보가 지금 덮여버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안철수 관련주 다 정리를 해버렸죠. 해버리고 이번 계좌는 당분간은 가동하지 않고 안 후보님 관련주가 바닥 다지고 돌리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상태고요. 일본 계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마시스 가지고 있었는데요. 휴마시스가 보시면 가격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15,250원에서 15,250원으로 끝났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죠. 바닥에서 출발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수익이 생겼느냐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올랐을 때 15,500원 할 때 여기서 100만원치만 딱 떼갖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좀 심심하기도 하고 단타로 또 조금 운영해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빅텍이 약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요렇게 움직이길래 그래서 일단 단타라서 이거는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 일단은 제가 그 휴마시스가 가격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3만원이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 가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올랐을 때 15,500원 갔을 때 100만원치 팔아갖고 여기서 약간 이익이 나왔겠죠. 여기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빅텍을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뭐 6,050원에 매수해가지고 6,050원이니까 여기쯤이네요. 매수했다가 6,100원에 팔고 뭐 요렇게 6,120원에 샀다가 6,200원에 팔고, 거의 단타로 조금씩 해서 이제 그거 모은 게 3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휴마시스가 15,200원에 다시 왔을 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가지고 있고 단타로 3만원 정도 벌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 보유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났겠죠.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제가 얼마 있었냐면 68주 곱하기 4 플러스 70한주니까요. 343주 가지고 있었는데 2주 늘었습니다. 요렇게 소소하게 그 주식 한 주, 2주 늘리는 요런 마인드로 하는 것도 또 나름 묘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주식을 한 주 한 주 늘려가는 요런 것도 나름 투자의 묘미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걸 그, 그,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플러스 3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도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마이너스 0.5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60으로 빠졌고요.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올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나스닥이 급락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지금 얼마냐 하면 1.87입니다. 1.87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요. 나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스닥 흐름을 예상하는 게 1차로 빠지고 들어 올렸는데 이날 말씀드렸죠. 이날 목표치가 대충 이 정도인데 갭으로 떴다가 눌려버렸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여기 빠졌을 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고 제가 밑에 줄을 꺼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내려와야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파로 빠지고 들어올렸다가 다시 2파 빠지면 여기서 빠진 이 정도만큼을 여기서 다시 빠진다고 보면 여기 정도가 되거든요. 대충.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정도 선까지는 한번 찍고 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가 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급락할 때 대체로 보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일 때 나스닥이 많이 빠집니다. 다우지수보다 훨씬. 지금 빠지는 모습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다우지수 보시면 나스닥보다 적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빠질 때는 대체로 금리 인상 우려감일 때 성장주들이 조금 더 충격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가 더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정시 끝나고 나서 설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빠지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1.87까지 간 거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스닥 빠질 때 이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우려그럼 나스닥 빠질 때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76인가 정도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게 1.87까지 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식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나스닥이 많이 빠지더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좀 진정되는 국면이 와야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정시가 끝나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대 1.6 정도대로 내려오면 반등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수가 금리 부분의 위협이 줄어들면 1.6대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저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이 석유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는 건 지금 솔직히 조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드론 공격했던 거는 지금 오늘 뉴스는 못 본 것 같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협상 시한. 그래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본 것 같고 아침에요. 그리고 유럽하고 러시아하고도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유럽 연합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서방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됐을 때
일단 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또 확 바뀌겠죠 분위기가. 근데 현재로서는 계속 협상이 결렬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는 나름대로 대응하기를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그때가 가장 바닥이라고 보고 대응할 겁니다. 저는 원래 터지면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터질 때 출렁할 때 그때가 바닥으로 보고 들어올린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너무 전쟁 쪽에다가 배팅하기는 조금 그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들어갔다가 전쟁 없다 이래버리면 갑자기 추락해버리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선뜻 못 들어왔습니다. 불안해서. 그래 일단 하나의 지표로 보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러시아 쪽의 갈등, 중동의 갈등 이런 것들로 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보면 반대로 얘들이 내려오면 악재가 조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참고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수가 계속 밀리니까 국내 증시도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줄 거놨는데 이거 이탈해 버렸습니다. 지금 한 이 정도 지킬 줄 알았는데 여기 정도까지 내려가네요. 대충 한 요 정도 선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꺼놨는데 제가 잘못 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지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방어가 된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악재로 봤을 때 이거 꼭 깨고 더 내려가기에는 조금 너무 심하죠. 1파 빠지고 들어올리다가 2파 빠졌으니까 여기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점이다. 하락이 멈춰지고 지지만 받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빠진 그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선으로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량주 쪽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기서 지금 바닥이 확인됐으면 들어가면 되겠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러시아 사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어려울 때 뭐 괜히 이쪽 저쪽 이야기해봐야 맞을 확률도 없고 오늘 휴마시스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들어올리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하락이 멈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망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는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약간 눌렀던 것 같고요. 시젠도 그 뭐 3시간 만에 결과 나오는 뭐 어떤 해갖고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금 확진자 숫자 보시면 5,800명 나왔죠. 어제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숫자가 5,800명입니다. 최근에 3,00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내일은 6,000명 넘어서 한 7,000명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확진자 숫자가 7,000명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또 다른 국면입니다. 지난번에 7,000명 나올 때는 7,000명 나와서 계속 그게 정체되고 있다가 꺾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 부분은 만약에 내일 7,000명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걸 뚫고 10,000명대까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오미크론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정도는 낮아질지 몰라도 제가 보는 건 그래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10,000명이 된다 그러면 10,000명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PCR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만 유독 PCR 검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PCR 검사하려면 지금도 아마 줄을 길게 서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떨면서 거기 검사 그 콧구멍에 쑤셔갖고 검사 한번 받아보겠다고 줄 서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병원을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검사장에 모이면 검사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들 자가용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동일한 공간에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전파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진단 키트가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그 자가진단 키트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걸 검사해서 걸렸는데 안 걸린 줄 착각하고 막 돌아다녀갖고 전파를 시킨다. 이렇게 자꾸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PCR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이 그렇진 않죠. 지금은 자가진단 검사 키트로 검사해가지고 그 검사 결과에 그 괜찮다고 나오더라도 마스크 벗고 막 못 돌아다닙니다. 언제 옮을지 모르게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걸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진단해보고 걸렸다는 판단이 들면 PCR 검사하러 가기 전에 조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가족들한테도 자기 스스로 격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검사장 갈 때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가진단 키트에 양성 나오면 그 정확도가 90몇 프로가 됩니다. 위 음성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 나오는 게 문제지, 양성으로 결과 나오면 거의 양성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실히 그 양성으로 나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전파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계속 PCR 검사를 고집하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검사를 못하니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못 받아가지고 결과는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버텨봐도 뭐 의사들이 자기들 밥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버텨봐도 확진자가 10,000명 넘어가면 PCR 검사를 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숫자를 하루에 해낼 수가 없죠. 그러면 PCR 검사하는데 미리 뭐 예약 접수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접촉했는 사람인데 뭐 이틀 뒤에 오세요, 3일 뒤에 오세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2, 3일 동안에 돌아다니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시장이 불안전하고 그 안 좋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휴마시스 자가진단 키트를 가진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나와버리게 되면 그 효과로 인해서 급등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만큼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얘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의 최대 악재였던 공동 개발한 셀트리온이 그 뭐죠? 뭐 조작, 그 회계 부정 아니다. 회계 관련한 무슨 악재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급락해 버렸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실제로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회계 조작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무슨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진다면 이제 우리도 걱정해 봐야 될 건데, 반등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셀트리온이 뭐 휴마시스의 모회사도 아니고 같이 개발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망하지만 않는다면 해외 그 판매할 때 이럴 때 셀트리온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길 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합쳐서 휴마시스를 가장 현재로서는 제일 그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하는 말에 너무 믿고 하지는 마시고 위험 관리하면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뭐 그냥 평범한 것 같고요. 안철수 관련주도 지금 뭐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관련주가 오늘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돌아올리면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는 지금 손절은 했는데 어제 다 손절을 하긴 했는데 바닥 다지고 다시 들어올린다면 바로 매수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계좌는 현재 그 매수 대기 상태고요. 그 다음 1번 계좌는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 손실 많이 할 때까지는 조심조심 확실하다 싶을 때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